안녕하십니까, 이 박사입니다. 중국의 양회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에 들어섰지만 매끄럽게 예상된 시간 내에 끝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미 커드로우가 3월 27일로 이야기가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팅 시간을 4월 초가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일정에 연연하지 않는다, 좋은 협약이어야만 사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제대로 무역협상이 맺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중국 양회에서는 재미있게도 특별히 발생한 일은 없지만 특별히 발생하지 않은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하나는 미중 무역 협상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세 번째가 혼합 소유제입니다. 앞선 두 가지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떤 사태인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혼합 소유제라는 것은 저희들에겐 좀 생경하기도 하고 왜 갑자기 혼합 소유제 이야기가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혼합 소유제가 뭔지 한번 정의를 네이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개인 소유, 집체 소유, 전민 소유 등 다양한 소유제로 구성된 소유제 형식, 순수한 소유제 형식이 아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바이두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투자하는 프로젝트 또는 대상에 국가가 아닌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혼합 소유제의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바이두에서 소개하는 내용의 뒷부분을 가보면 2014년도에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바로 국유자본, 집체자본, 비경유 자본 등이 교차 소유를 하는 그런 혼합 소유제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국가자산의 감독이라든가 국가자본의 경영체제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이 혼합소유제가 지향해야 될 그런 지향점들을 설명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르는데 뭐냐면 전략성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게 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과 국가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 소유제가 되어도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20년까지 30%의 중앙급 국영기업이 혼합 소유제를 달성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혼합 소유제는 어떤 국가의 중점 정책으로서 추진되어 왔던 것이죠. 실제로 혼합 소유제에 대해서는 네 가지 경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국유기업에 대해서 민영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노선. 두 번째 노선이 민영기업에 국가가 투자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외자기업에 대해서 국가나 민간 자본이 외국 자본에 들어가서 투자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기업의 종업원들이 지분을 갖게 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네 가지 노선 중에 앞 두 개가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중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놨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국유기업의 민영자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에 대한 혼합소유제 적용하는 제도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누었는데요. 이것을 보아도 좀 재미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독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100% 국가가 지분을 가지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산업이나 관건이 되는 영역의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분, 그러니까 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지주산업이나 하이텍 산업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민간의 활력이 필요해서겠죠. 그 다음에 자기 정부가 컨트롤할 이유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지분만 좀 가지고 있거나 전부 퇴출 하겠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팔겠다는 거죠. 국유기업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혼합소유제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중국 석유화학 그리고 중국 석유였습니다. 2014년도 경영실적 보고를 할 때에 있어 중국 석화나 중국 석유는 대단한 돈을 벌어들이는 우량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30%에 한해서 지분을 민간에게 참여 기회를 주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또 다른 개혁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또 하나의 개혁을 맞이하는구나. 국가가 가지고 있던 국영기업들을 차례차례 민영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혼합소유제가 진행이 됐고 또 굵직굵직한 국영기업들, 예를 들면 우리의 한전에 해당이 되는 중국 전망 같은 회사들이 이제 혼합소유제가 됐고요. 그런데 차이나 유니콤, 중국 연통에 다다르면서 이것이 이제 시장의 의혹을 굉장히 키웁니다. 왜냐하면 차이나 유니콤은 그 당시에 심지어 종업원들 봉급 줄 돈도 모자랄 정도로 경영수지가 악화가 됐고요. 그 악화의 원인은 중국 이동이나 중국 전신과의 경쟁에서 자꾸 뒤처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설에 투자할 돈도 부족해서 화웨이가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시설 설비들을 장비들을 무료로 공급하는 이런 사태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나 유니콤의 열악한 경영 상태를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민자를 끌어들여서 혼합 소유제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BAT,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腾讯 이렇게 세 회사가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는 지분은 쥐꼬리만큼 받고 돈은 상당한 액수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깨달았죠. 이 BAT 세 회사가 원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이 세 회사가 차이나 유니콤의 지분에 참여를 하면서 차이나 유니콤에 있었던 많은 고위직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BAT의 적당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유니콤의 소속이 아니라 바이두나 알리바바 소속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 혼합 소유제라는 것이 혹시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8차 3중 전회의 결정을 보면 혼합 소유제의 목적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고 국영 중앙정부 산하 기업들의 이익이 점점 떨어져서 손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뭐냐? 혼합 소유제가 앞으로 국가 기본 경제 제도다. 이것을 명확히 하니 이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국유 기업의 관리, 경영 그런 구조를 개선을 해서 국영 기업들이 좀 손실 좀 내지 말고 이제 수익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좀 삼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진행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을 토로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52%의 그 중앙정부의 기업들이 실제로 그 자기 또는 산하 기업에게 그 혼합소유제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보면은 다 증권시장 통해서, 그리고 그 실제적인 그 지식찬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권리에 대해서 계약은 굉장히 적고, 또 회사도 규모가 적은 2급, 3급 회사들만 하고 있어서 규모가 크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이러지 말고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혼합소유제라는 것이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기업들이 손실이 너무 크고 그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돈도 수혜를 받고 민간에게 어느 정도 개방을 해서 민간의 활력이 들어오고 민간식의 사고방식, 민간의 경영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입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뉴스 화면은 지난 2월 19일에 CCTV가 방영한 내용으로 혼합소유제의 타당성과 그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양회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의 하나로 혼합소유제를 거론한 만큼 이번 양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직 양회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소유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서 보조금 문제가 큰 구조적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요. 미국은 작년 같은 경우 농업이라든가 이런 전략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WTO 규정 위반으로 WTO에 제소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매체가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로는 중국이 WTO가 허용하는 만큼의 보조금 정도만 주겠다라는 선으로 후퇴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WTO 보조금 규정을 살펴보니 간단히 말하면 특정적이지 않은 객관적 보조금은 허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외국 기업, 국내 기업 가리지 않고 공정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준다면 그건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업원 수 몇인 이하의 작은 기업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매출 10억 이하의 소기업에게는 어떤 보조금 지불을 하겠다든가, 이제 이런 보조금은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로서는 이런 방식을 잘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그 운영하는 여러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주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민간 자본이 들어간 혼합소유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앞으로 계속 주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현 상태에서는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혼합소유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국영기업에 대한 그 혼합소유를 허용할 경우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서야 중국의 국영기업에 자본 투입된다 하더라도 주가 차익 정도나 노리겠죠. 그러나 미국 자본이 들어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건 경영 상태에 대한 여러 정보를 요구할 것이고, 경영진 인사에도 관여하고 싶어 할 것이고, 이사회 의결에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현 단계에서 중국 정부는 혼합 소유제에 대한 추진을 지금 잠시 중지하고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분과별로, 분야별로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속속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참신한 뉴스가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